무전국을 국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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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과 무전국 모두 꼭 수마이도 수마기자 수경동은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경주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던 권영구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특정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 정치를 혁파하고 진짜 주인인 시민들에게 정치를 돌려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 시민 여러분의 놀라운 애정과 지지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저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기 위한 촛불항쟁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으로 정권이 교체된 직후인 2017년 여름, 저는 경주로 삶의 터전을 이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지난 총선에서의 약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경주로 이전한 후 저는 경주와 경주 시민들의 삶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7번 국도 안전 문제, 택시기사들의 처우 문제, 경주 지역 노동에서의 비정규직과 차별 문제, 월성 원전으로 인한 방사능과 핵 폐기분의 문제, 불법적인 석상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와 주민들의 삶의 문제,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앞세운 무분별한 환경 파괴 문제, 의료 폐기물 등 부실한 폐기물 처리로 인한 공해 문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문제, 사학 비리로 인한 경주대 고사 위기 문제, 도심 상가의 공동화 문제, 유적 중심의 관광 문제, 고교 비평준화와 청소년 학생 인권 문제 등 지역이 안고 있는 다종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주의 찬란한 역사문화적인 유산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교 중심의 기득권 질서와 인섭과 인맥이 우선하는 전근대적인 풍토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자유한국당이 지배해온 일단 독점의 지역정치로 인해 경주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변하지 않는 지역정치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경주시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관행적인 유착과 관계 먹기로 인해 끼리끼리 봐주기 문화에 너무도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인섭과 인맥으로 엮인 경주의 전근대적인 질서는 결국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풍토와 문화를 만들어내고 지역의 탄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과감한 도전 정신과 창의성이 살아 숨질 여지를 앗아가 버렸습니다. 경주 도심 지역이 공동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 반영구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정치는 경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일당 독점의 정치는 기존의 기득권 질서와 이해관계에 얽혀 경주시와 경주 시민들을 위한 과감한 개혁을 꿈조차 꾸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쇠퇴하고 있는 경주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체되어 있는 정치의 물길을 터야 합니다. 기득권의 안주에 지역의 개혁과 개방을 가로막고 있는 수구보수 일변도의 정치 지형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고인물은 흘려보내고 새로운 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주를 젊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섭과 인맥에 구속되어 있는 기존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고 이에 매달려온 인물들을 과감하게 교체해야 합니다. 가장 힘이 약했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저력은 대외적인 개방성과 포용력이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나아가 거대 보수 양당이 지배해온 대한민국의 정치는 가진 자와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옹호해온 역사였습니다. 촛불 항쟁으로 집권당이 바뀌어도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와 기득권 질서를 옹호한 정치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승자 독식과 기득권 질서에 편승한 거대 양당 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노동자 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는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가 대우받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권과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진보 정당의 성장을 통해 수구 보수로 기울여진 정치 권력의 구조를 바꾸어 내야 합니다. 저 권영국은 4년에 걸친 숙고 끝에 경주에서 정의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경주와 경주 시민을 올곧게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선택받기 위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경주 시민 여러분, 과거 조상들이 남겨준 천년 고도의 영광에만 안주해서는 경주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조상들의 지혜를 밑거름으로 삼아 경주의 미래, 앞으로의 천년을 위한 과감한 개혁과 도전에 나서야 합니다. 기존의 인습에 고속되지 않고 주민들의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지와 정신력으로 충만한 정치인을 경주 시민의 대표로 선택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 권영국은 노동자 서민을 대변해온 이력과 경험으로 경주 시민의 삶과 권리를 대변하기 위한 대표 선수로 나서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 권영국은 차별받고 소외된 이웃과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여성, 청년, 장애인, 노인,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둘, 저 권영국은 제가 살고 있는 경주를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은 선진복지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의 통합과 자립생활 정책을 통해 장애인들이 살고 싶은 도시, 제대로 된 돌봄복지 시스템을 통해 맞벌이 부부들이 살고 싶은 도시, 차별받지 않는 고교 평준화를 통해 학생들이 찾고 싶은 도시, 초고령화 지역의 역발상으로 도시 힐링타운으로서 노인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셋째, 저 권영국은 경주 도심의 공동화를 막고 도심의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관광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주 도심의 중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경주 도심 지역 구석구석을 걸어서 여행할 수 있도록 걸어서 경주 관광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저 권영국은 경주 지역의 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와 농산물 판매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농민 기본소득을 도입하도록 제안하고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저 권영국은 특정 정당이 지배하는 일당 독점의 지역 정치에 맞서 경주 시민과 소통하는 쌍방향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경주의 각 분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체인지 경주 원탁 정책 테이블을 구성하여 경주를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킬 정책 공약들을 하나하나 만들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과거 조상이 남긴 영광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경주 시민의 국회의원으로 권영국이 나섭니다.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불평등에 맞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경주 시민의 대표주자로 권영국이 나서겠습니다.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경주의 대표 선수를 바꾸어 주십시오. 저 권영국이 모든 난관을 뚫고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경주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선 뭐 비례대표로 왜 나가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쉬움을 표시하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서울에서는 매우 강력하게 비례대표로 나가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은 비례대표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적인 토대를 확장해내지 않고서는 정당이 매우 지속 가능성이 이게 크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정의당의 경우에는 지역 토대가 매우 약하다는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전히 이제 국민들의 어떤 기대나 관심을 받고 있는 후보들이 지역에서 띄워주지 않으면, 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그 세력을 확장시켜내지 않으면 비록 비례대표로 당선돼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역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진보 정치가 매우 취약한 곳이죠. 전국에서 보더라도 가장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그 지역에서의 정의당의 토대를 만드는, 그리고 여기에서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앞으로 정의당이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영남이 보면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이런 이제 그 어떤 정치의 주인으로서 자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함께 만들어 보고자 이번 어렵게 지역구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민주당하고의 이제 여러 가지 공약이 겹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노동 정책은 정확하게 엇갈리게 됩니다. 노동 정책에서 예를 들면 노동시간 단축이라든가 최저임금 법이라든가 또 노동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자의 권리와 실제로 이제 그 배치되는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제 특히 청년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도 실제 이제 과연 얼마나 장애인 그 정책에 있어서 그 우리가 저는 장애인 정책 하나 예를 들면 그 시설 위주의 장애인 정책을 빨리 탈피해야 된다. 지역과의 통합하는 이런 정책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차별성들이 대단히 드러나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건 이럴 겁니다. 그럼 이 지역에서 자유한국당과 맞섰을 때 여기에서 야당이라고 보는 물론 이제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긴 하지만 실제 이 지역으로 보면 민주당이 그 지역에서 야당인 경우는 있죠. 그래서 야당 정치인끼리 또는 정치 세력 간에 이런 이제 연대, 협력 이런 게 없이 과연 이 지역의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승리를 위해서 적어도 이 지역의 야당끼리의 협력, 연대를 저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그 당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도 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당에서는 개인에게 어떤 선택을 이제 요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당이 그 여러 이제 뭐 지역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자기 토대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정의당이 그 득표율제, 번역된 득표율제에 굉장히 그 관심과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이유가 정당이 이 이제 전국적인 지역의 어떤 에서 자기의 어떤 토대 기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이게 이제 매우 안정적인 정치 세력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주목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그 유력한 후보들이 지역구 출마를 해주기를 사실상은 바라고 있는 점이 대단히 큽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현재 진보정당의 한계로 인해서
당선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있는 것이라서 실제 이제 개인 후보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어떤 그런 출마를 희망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결국은 개인의 그 여러 가지 희망에 불구하고 개인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매우 오랫동안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늦게까지 사실 이제 지역에서 제가 어떻게 출마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정당 또는 한 정치 세력, 우리나라 정치, 진보 정치 세력의 제대로 된 발전을 위한 길이 결국 제가 지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이 경북 지역에서의 정치성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이 지역에 갖고 있는 오래된 관행,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나 이 부분들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제 인적인 관계로 풀어나가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사이 관계로 풀어나가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 간의 어떤 인정에 끌리는 이런 이제 약간 좀 그 시대 전근대적인 이런 이제 풍토가 오히려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는 이런 부분을 이제 경주 시민들과 함께 이 우리 시대 정신에 맞는 뭔가 그 합리적이고 그 절차에 따른 이런 이제 그 새로운 방식의 문제풀이의 어떤 통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을 하나 느끼고 있고요. 지역에서 가장 크게 지금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것은 경주 도심이 공동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 도심 상가를 나가보면 그 임대라고 붙여놓은 곳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50군데에서 거의 100군데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어서 실제 이제 그 경주가 보면 외곽으로 자꾸만 뭐 벗어나고 있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도심 자체가 지금 공동화되고 지금 그 죽어가고 있는 이 문제가 저는 매우 가장 이 경주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주 도심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려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아마 이번 선거 공약에서 매우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함께 방안을 찾아낼 생각입니다. 우선 그 한 예시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주는 사실 권역 내에 이렇게 이 읍내, 성내라고 하죠. 이 부분으로 들어오면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경주 시내가 도로나 아니면 벽으로 굉장히 분리가 되고 구분되어 있어요. 경주 시내를 한 구획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을 짜낸다면, 예를 들면 그 천변에 이런 데 외곽에 충분한 주차장을 만들고 여기에 셔틀버스라든가 또는 매우 걸어다니기 적합한 환경들을 조성하면 경주 시내 전역을 걸어다닐 수 있는 구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여러 가지 구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골목골목을 찾아다닐 때 이 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제 장점은 사실은 뭐 노동이나 인권이나 환경 문제나 이런 거에 매우 이제 제 경험이 많긴 하지만 실제 경주에서 경주 시민들이 또는 주민들이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인권 문제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도심이 공동화되고 있는 이 문제를 푸는데 전력 투자를 해볼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